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나의 적은 나 자신. 자, 지금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법사위에서 초선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발언, 오늘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당장 민주당에서는 초선 비하 발언이라면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논란이 되던 발언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자, 참고로 국회의원은 같은 헌법기관이라서 뭐 공개적으로 몇 선이냐, 다시 하기면 뭐 선후배처럼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지명됐을 때부터 대치가 심화될 거다 이런 전망들은 있었죠. 그런데 어제 장면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불과 1년 전에는 자, 초선들 가만히 있지 말아라. 좀 정반대의 응원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초선들의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 초선 의원님들 하면요, 늘 개혁의 상징이고 소신의 상징이 되어야 됩니다. 초선의 힘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지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초선 의원님들이 소신에 따라 활동하실 수 있는 장을 펼쳐드리려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표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당신은 자, 초선은 소신의 상징이 돼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두둔을 했는데 불과 1년여 만에 어제였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훈계하는 180도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 초선 의원에게는 늘 뭐 소신껏 패기 있게 뭐 개혁적으로 이야기하라 뭐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게 보통이죠. 예. 나경원 의원이 초선 얘기를 자주 했네요. 그런데 초선이라고 늘 개혁적이다, 소신 있다 이렇게 볼 수만은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초선들의 태도인데요. 지난 2023년 초였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지지율이 높았지만 결국 불출마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보다 앞서서 약 50여 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른바 연판장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 다 알려져 있었지만 결국 이 연판장 사태로 출마를 접었고 김기현, 장제원, 이른바 김장연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태도는 뭐 소신이 아니라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당시 나경원 의원도 초선들 가만히 앉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불출마를 선택을 했죠. 예. 이렇게 보니까 초선과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민의힘 여당 초선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이른바 불법 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눈에 띄는 점이요. 자, 그동안 당대표 선거 출마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2번 정도 있었는데 당시 모두 상대방이 그 초선보다 급이 낮은 그러니까 영선, 다시 얘기하면 원외 인사들이었습니다. 예. 참고로 지난 2021년 영선이었던 마삼 중이었죠. 마이너스 3선 중진으로 불렸던 이준석 대표한테 패했고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에는 역시 영선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한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깨알같이 찾아왔네요. 예, 참으로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회의원이 초선이고 오선이고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네. 국민이 뽑아준 자기가 뭔데 초선이라고 이래라 저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네.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의 생각 속에는 초선 정도는 국회의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초선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네.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만한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 진짜 험한 말 나오게 하려고 하지만 참고 있겠고요. 안 참으셔도 돼요. 안 됩니다. 네. 또 혹시나 연락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기가 5선이라고 해서 초선을 저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초선이든 뭐 재선이든 3선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네.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건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선수가 높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수가 낮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곽규택 의원은 더 웃겨요. 자기도 초선이면서 저거 말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토의하고 있잖아요. 이게 토의입니까? 초선은 입 다물으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요 국회의장이 경고해야 되고 저는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초선 의원들의 저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은요, 다른 초선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질이 있는 겁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그냥 국회의원들을 대해서는 초선인 얘기만 했지만 일반인들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그냥 유추해 보건데 일반인들은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초선도 무시하는데 자기보다 선수는 아직 무시하고 자기보다 권력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뭐 개돼지로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은정 의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 무슨 오선이냐 오히려 그렇게 반격을 했죠.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배경이 오선이 나경원 의원이 야당 뭐 법사위 간사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야당 조국혁신당이나 여당과 야당인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내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과 통화했어요. 물론 무슨 통화인지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나 통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몇 명한테만 전화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경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반대한다고 거기 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방해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을 볼 때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역할을 한다는 건 문제고,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사건 기억나시죠? 5년 전이에요. 지금 6년째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판이 1심 이제 곧 나와요. 이게 무슨 5년 6년이나 끌 일입니까? 아니 명확하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서 고소가 들어갔고 그럼 빨리 결심 경판해야 돼. 그리고 중간에 아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선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토론하면서 방송에서 나한테 그거 빼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공수 취하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몇 번을 물어봤더라. 나경원이 몇 번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한동훈이 뭐라 했어요? 네.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네.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법사위에 와서 간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초선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할 거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나경원 의원 결국엔 윤석열처럼 나경원 입틀막 회자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영상도 화제가 되는데 같이 보시죠. 아니, 뭐 빠루 재판? 여러분, 피고인 6년 하는 박범계 의원도 법무부 장관, 법사위 간사 다 했습니다. 빠루는 당신들이 들고 옵니다. 당신들이 휘두른 겁니다. 민주당이 빠루 폭력을 해놓고 누구한테 빠루 폭력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까? 적반하장. 이게 바로 당신들한테 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반하장. 네, 나경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그렇죠. 이 사건 진실이 뭡니까? 아니, 진실이 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재판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올 거예요. 폭력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명확한 건 본인이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봤어요. 빠루 들고서 앞에 딱 서가지고 그때 원내대표였던가 그 사진 어디 있을 거예요. 빠루 들고 서 있는 사진.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빠루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론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기를 최초로 가져온 건 민주당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당직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가져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재판 과정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본인이 들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뭐 어쩌라고요? 자기가 그걸 빠루를 손을 안 댔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진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나경원이 빠루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빠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가져온 게 본인 주장은 그런 거예요. 처음 가져온 건 누구다. 근데 뭐 격렬하게 이것 때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좀 그 충돌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 본인이 가져왔는지 뭐 탈취했는지 그건 잘 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빠루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걸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없애요, 그러면 사진을. 그래서 빠루라 그러는 거예요. 네, 빠루를 빠루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네. 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나경원 갑자기 와서 여기가 전투장인 줄 안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싸우려고 하고 작정하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안건을 지금 간사 이제 이 간사를 추인하는 안건 먼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추미애 위원장이 다른 안건이 먼저 있어 검찰개혁 관련해 청문회 하는 안건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나경원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논란을 삼고 문제를 삼은 거 맞죠? 네. 그럼 거기서 조용히 대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라도 올리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뭐 초선을 향해서 초선이 뭘 하라 하면서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저걸 가지고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인상 쓰면서 악수할 때 보셔서 추미애 위원장한테 악수할 때도 네. 인상 팍 쓰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일부러 이 법사위에 와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돼요.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을 뭐 간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는 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게 좋은 뭐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보인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저런 행동 때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런 사람이 법사위원 돼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사과를 하든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문제이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초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네, 특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니 윤석열 접견 여러 번 하지 않았냐. 내란 앞잡이가 무슨 법사위 간사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보는 관점이에요. 네. 내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막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든지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이랬으면 법사위라고 하는 게 법을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법무와 관련된 뭐 검찰이든 아니면 사법부든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곳인데 그곳에 와서 간사를 또 야당이 간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관련 내란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사법부가 판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왜냐면 사법부 수장들도 불러서 뭐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법원 사무처장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네. 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이지 저렇게 막 초선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내란 앞잡이 뭐 빠루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나경원인데 네. 진짜 5선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행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제 법사위. 뭘 한다고 초선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7년 검사한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딱 그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검사해봤어? 예, 내 연차와 직역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수호하는 태도라고 예.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전형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몇 살이야?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예. 발언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면 되지. 뭐 너가 지금 몇 선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가 검사해봤냐, 뭐 이런 것들이 너 굉장히 좀 판사해봤냐. 유치하게 느껴진다. 아휴, 참 진짜 이 대한민국 수준이요. 국민의힘과 내란 속의 윤석열 일당 때문에 수준 평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열해지고 낮아지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저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니 오선 네. 국회의원이 저런 예. 얘기를 하면은 TV나 방송이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네. 어떻게 떠들 거란 걸 예측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5선을 허투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초선은 앉아 있으라는데 5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앉아 계셔야죠. 경로석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경로석에. 초선들이 열심히 일어나 따져야 되는 거죠. 예. 원래도. 예. 어제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초선입니다. 예. 자당의 법사위원 중에도 초선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뭔가 훈계야조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반말이에요. 예. 반말이에요. 그 윤석열 씨도 CCTV에서 보면 반말을 반말을 했다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예. CCTV 보고 왔던 이제 법사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처음에는 높임말을 쓰다가 또 상황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장악했다 싶으면 반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강약 약강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식 나경원식 두 사람이 또 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서울대 연세학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강서구잖아요. 화곡고등학교 그 거기에 이제 그 이사장 집 아들 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사학재단의 딸이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취재 많이 했었습니다. 저 거기 갔었는데 학교 이름이더라. 화곡고등학교 예. 화곡군 아니었던 거기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거기 무슨 민- 유치원부터 예, 다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유치원부터 다 있는 그 하여튼 화곡동에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그 집이 홍신학원. 아 홍신학원 예, 예, 맞아요. 예. 예, 거기 선생님들이 예, 예. 그 제보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여하튼 그 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연대 교수였잖아요. 윤석열의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사시 공부를 연대 도서관에서 했대요. 그때. 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예. 사람들이 서울대 연세학파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누구냐면 예.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대학 김남도. 교수 있죠. 김난도. 오.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울려 다녔다. 아하. 아, 예, 홍신학원이 화곡중고 맞다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연세학파를 유지했다라고 같이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아무개가 저에게 제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이다. 네, 예, 매우 예, 가까운 예. 사이다. 뭐 친했겠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개는 구수를 하고 아무개는 금방 되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무의미하다. 병과도 아이, 없다. 그렇죠. 계급도 네. 없다. 각자 일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 하는 거지. 헌법기관이죠, 각자가. 예, 예. 물론 서로 간에 이제 선배 후배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 대고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는 흡사 뭐냐면은 엄마가 딸 야단치는 거예요. 요새는 엄마도 딸 그렇게 야단치면 나야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그렇게 야단치면 집 나갑니다. 예, 예. 진짜 좀 예. 논리로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 거 그리고 있죠. 이제 딱 그 얘기합니다. 나빠루. 아이고 그거 억울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뭐 민주당이 이제 들고 온 거고 근데 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그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 들고 온 것들을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한 보다가 거다. 네. 그 찍힌 사진이어서 일종의 이제 명짤로서 인생에 기억되는 하나의 사진이 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명을 하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 총칼 든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계엄 이야기를 계속 네. 가져오면서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하튼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지금 상임위나 뭐 다 보이콧한다 그러면서 또 법사위는 들어왔네요. 네, 사실 그죠? 방법이 없어서요. 네. 이제 보이콧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말만 앞으로도 하고 예, 예, 계속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들어와도 할 건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좀 무력화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예. 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경원 간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때문에 그 간사 선임권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네. 가지고 지금 어제 싸움이 나왔던 맞습니다. 거여서 예.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보이콧을 하건 안 하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대 오선의 나경원 야당 간사 해서 네. 그림을 하나 만들고 이게 본인의 서울시장 가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한판 붙으려고 세게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추미애 의원 생각은 나경원 의원의 그런 나경원 의원식 사고로 이제 추미애 의원 입장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일단 내가 너보다 한 선이 더 높고 넌 당 대표도 못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기본적으로 나경원식 예. 사고에 의거하더라도 추미애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같고. 판사도 선배 아닙니까? 뭐 아마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씬에서 관찰을 해오지만은 이렇게 역정내고 화내는 게 기본적으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본다기는 약간 네. 좀 보면은 자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한껏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외향이라는 게 예. 본인의 투쟁적인 모습과 굉장히 불일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 호소력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예. 본인은 앉아가지고 차라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응입니다. 각자의 어울리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충고를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야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천막농성하고 네.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들어놓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차라리 네. 국정감사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파악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공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투쟁 방식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네.